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나누는 시간 채널A 월드 스페셜 프렌즈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한 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어떠세요? 어떤 계획들 세우셨어요? 저요? 글쎄 뭐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GOD 활동 더 열심히 하고, 사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좀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프렌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잊고 있었던, 그리고 외면했었던 지구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다, 맞습니다.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 생각하면 엄마가 생각나요. 아주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배우 오미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지영 씨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탄자니아 갔다 왔어요. 네, 탄자니아요. 아프리카. 다녀오시고 어떠셨어요? 뭐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가야 되나? 근데 저의 60 이상 이렇게 살면서 아주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이요? 저는 아직 다녀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다녀오신 분들에게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맞아요. 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녀오시고도 항상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험해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경험해 보세요. 지영 씨는 둘째 아드님. 네, 너무 훈남이세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감천은 보물이에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열악하고 전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사는구나까지 좀 그런. 잠깐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 담아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한 마을.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교실엔 흥겨운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엔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에 온 아이가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키는 작지만 나이는 많은 아이. 10살 보르날입니다. 보르날이. 처음 참여하는 학교 수업이 낯설 법도 한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보르나리의 모습이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일어서지 못하고 무릎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한쪽 다리가 아픈지 외발로 서 있는데요. 걸을 때는 무릎으로 걷고 서 있을 때는 한 다리로 서 있나 봐요. 그토록 원했던 소망을 이뤄서일까요? 보르나리는 즐거운 공부에 푹 빠져 아픔도 잊었습니다. 표정이 어쩜 저렇게 밝을까요? 아이고. 어느덧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 무릎을 어떻게 걸어, 계속. 다리.
두 발로 걷고 뛰는 아이들과 달리 몸이 성치 않은 보르나리는 뜨거운 벌판을 맨무릎으로 걸어가는데요. 아이고 어쩌나. 걷다 쉬기를 반복하며 무려 2시간을 걸어가야만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학교를 가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보르나리. 밝은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걷고 싶다는 아이. 보르나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국토의 절반이 산림지대지만 사막화가 번져 푸른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탄자니아. 많은 도시 중에서도 척박한 환경으로 손꼽히는 웬기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이네요, 정말. 예. 아프리카 나눔 활동은 처음이라는 배우 오미연 씨와 아들 지영 씨. 직접 본 탄자니아의 모습은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한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만보? 잠보. 만보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잠보. 포아.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던 아이는 낯선 이들의 등장에 조금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You know? 여기 쓸고 있었어? 일어날 수 있어? 아이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한눈에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쓸 수가 없네. 유난히 짧은 길이의 왼쪽 다리, 그리고 180도 각도로 뒤틀려 있는 발목. 아, 발목이 완전 꺾여 있군요. 네. 왜 그럴까요? 아이고 저런. 무척이나 아파 보였는데요. 어린 나이에 아픔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같이 들어갈까? 할머니한테? 어? 응? 할머니한테 갈까 같이? 아픈 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 아이. 보르나리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할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다리 아기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 손주야. 친손주네, 그러면은. 응? 아유, 10년이나 그러면 할머니가 키운 거 아니야, 10년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간 아들과 며느리. 몇 년 전 남편까지 떠나면서 할머니 홀로 어린 손자를 키우게 된 건데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그러면은 학교를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건지 아파서 안 보내는 건지. 입학이 늦어져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학교 밑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 친구 있어요? 친구? 없어? 할머니가 친구야?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무척이나 힘들어했다는 보르나리. 저 아이한테 저게 유일한 장난감이야. 본인이 만들었대. 어떻게 해? 오케이? 아니 오케이? 그렇게 세상과는 멀어진 채 아이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홀로 외로움을 견뎌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깥 세상이 두려운 보르나리는 매일 생각하고 또 꿈꿉니다. 나도 친구들처럼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면 밝은 세상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걷게 된다는 게 너무 큰 기대라는 걸 알기에 보르나리는 또다시 집 안으로, 유일한 친구인 할머니 곁으로 숨어버리고 마는데요. 외로움과 아픔으로 둘러싸인 보르나리의 세상. 오미연 씨와 아들 지영 씨는 희망찬 빛을 선물해주는 벗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친구들을 위로해 이쁜데, 그죠? 숨겨놓았던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이. 이제야 10살 아이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아이의 환한 웃음을,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록 밥을 먹지 못한 두 사람. 보르나리가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한 발로 중심 잡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힘차게 채소가루를 빻는 아이. 최근 할머니의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이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아픈 손자를 보면 늘 마음이 아프다는 할머니.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옥수수로 만든 죽을 챙겨주는 것뿐이라는데요. 그런데 요즘 손자는 먹는 것보다 공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꿈이 생기면서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보르나리. 예전보다 몸도 마음도 활발해지면서 밥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 응? 워낙 가난하다 보니 하루 한 끼 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애기랑 살면서? 지금도 다리가 아픈 거야? 응? 이게 그러면 얘가 한쪽 다리에다가 힘주고 그래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도 아플 수 있거든. 사실 필요한 게 오히려 진짜 이 뭔가 얘한테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틀어지고 어긋난 발목 때문에 두 발로 걸어본 적 없는 아이. 보르나리는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보르나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홀로 아픈 손자를 돌봐온 지 10년. 지금껏 두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매일 옹기를 만들어 팔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허리 한번 못 펴고 그릇을 만들어 보지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 욕심만큼 만들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몸이 아파서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만드는 거? 그럼 할머니가 평생 거의 이거를 만드는 거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거지. 이거 한 개를 팔면은 얼마인 거야? 얼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한 개를 팔아도? 그럼 하루에 이걸 몇 개를 만들어? 이 할머니가?
일단 그러면은 6개 정도 하면 250원 해봐야 1,500원 정도 하루에. 6개를 만드는 날이면 온몸이 쑤신다는 할머니. 그나마 다 팔리면 좋겠지만 한두 개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들어줄까? 들어줄게. 알았구나지. 이쪽으로? 여기야말로 소똥으로 재료를 해서 태우는 것 같아요. 저 똥들 말리는 거 보니까 이게 다. 건조시킨 그릇은 화력이 오래가는 말린 소똥을 이용해 구워주는데요. 그 시각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보던 보르나리가 불 피울 때를 맞춰 벌겋게 달궈진 불씨를 들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기어오는 아이. 불씨를 가지고 왔어. 성냥이 없고 불씨를 아예. 아이고 왜 여기를 이렇게 무릎 꿇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아이고 참네. 아이고 둥글둥하고 이렇게 잔돌도 많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저기 삶의 방법이 참 말할 수 없을 게 기가 막혀.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오로지 손자를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견뎌온 시간. 할머니의 대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가 그릇을 굽는 사이 지영 씨에게 뭔가를 배우는 보르나리. 가르쳐준 알파벳을 따라 적어보는데요. A, B, qua sauti, C, D, E. Can you write there?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고 익히는 보르나리. 그 어떤 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다는데요. 노트에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보르나리의 꿈과 희망도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꾸는 꿈이 결코 헛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 그릇이 완성됐네요. 저게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 저렇게 한 개 부어내는데. 예뻐요, 예뻐요. 아까 이 무늬 같아. 이 불 단 데가 그을린 데가. 워낙 할머니의 솜씨가 좋다 보니 일부러 그릇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진짜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정말?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값을 깎아달라 사정하는 손님. 제 값을 받지 못하면 곡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인지라 할머니 또한 이 상황이 힘이 듭니다. 더 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천실링? 너무 싸잖아. 1,500인데. 그렇다고 팔지 않으면 손자가 내일 하루를 굶을 수도 있으니 할머니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부모의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아픔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 일찍 철이 들어버린 보르나리. 할머니 앞에서는 투정 한 번, 눈물 한 번 보인 적이 없다는데요. 더 늦기 전에 아이다운 삶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지영 씨. 이게 뭐예요? 이게 포레나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이런 공은 안 차봤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포레나리. 축구공을 보여주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 공을 패스하자 힘차게 받아차는데요. 역시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모습입니다. 불편하진 않을까 잠시나마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걱정하셨잖아요. 네. 때문에. 근데 걱정했는데
지금 차는 거 보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느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아이들까지 합세. 보르나리가 환한 웃음으로 친구들을 반기는데요. 축구공 하나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 오, 잘한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두 발로 달리는 아이들 속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보르나리. 아이고. 불편한 몸이라는 것도 잊을 만큼 활기찬 모습입니다.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아이의 세상이 희망의 빛으로 바뀌는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굶주린 일상과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보르나리. 이제야 꿈이 생긴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아이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기적을 만듭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몇 시간을 그냥 저희는 사실 화면으로 보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남자애들은 많이 장난치고 뛰어나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 지금 모래바닥 막 자갈밭을 그냥 기어다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인 게 아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잖아요. 근데 심지어 할머니께서 지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앞으로는 이제 더 굶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장 걱정이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안 계시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밥을 해 먹지라는 생각이 지금 아까 그 절구에서 빻던 그 초록색 가루가 뭐냐면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주식인가 봐요. 이 집에 가도 똑같고 저 집에 가도 딱 두 가지를 해놓고 맨손으로 손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주물주물 백설기 같이 생긴 거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할 만한 이 아이가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걷어다가 말려서 빻아서 음식을 그 아까 불씨 보셨죠? 네. 그 불씨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집에서는. 그 성냥도 없으니까 이 불씨를 보존하는 게 큰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봐도 이 불씨를 어디서들 가지고 오는지 그 불씨를 가해서 계속 불어가지고 이 불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저거를? 얘가 이거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물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이요. 그냥 얘 옷 색깔 같은 물이더라고요. 흙탕물. 네, 그래서 나는 그 물은 그 질그릇 만들 때 쓰는 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밥을 하는데 그 물을 퍼가지고 밥을 하는데 내가 먹어보겠다는 말이 참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 이걸 먹어보면 우리는 탈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물로 하는데 이 아이가 물을 어떻게 떠오지? 그게 밥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얘가 물을 어떻게 떠올까? 그럼 이런 일을 누가 다 하지? 막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절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이거 그러면서 내가 얘네들은 뭘 맛있는 거를 갖다 주면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여태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더 탈이 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랑 나랑 맨 처음에 가지고 멍청이 있었던 게 진짜 해줄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까 그 친구가 그 한 끼를 먹는데 너무 그래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예전에 그 체험을 하면서 그 옥수수죽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네, 안 넘어가요. 근데 입에서. 그 친구들은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고. 근데 진짜 이제 이분들의 삶을 조금 우리가 돕는다고 그 사람을 막 부자를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도움만 줘도 그 사람들은 너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르나리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도움들이 모이면 사실 이 친구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축구공을 선물 받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축구를 차는 모습이 아직도 막 너무 생생한데 직접 서울에서 축구공을 선물을 주려고 이제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함께 축구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살짝 걱정은 했거든요. 네. 처음 애가 여기 다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좋아해가지고 조금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되게. 그리고 애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축구하니까 좀 더 애가 더 밝아져가지고 많이 웃고 재밌었어요. 드리블도 이렇게 막 잘하더라고요. 공도 잘 차고. 다행인데 보르나르가 공부에 좀 이렇게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요. 머리가 좋아요. 놀아보니까 그날, 그치? 얘네는 그게 너무 재밌는 일상 속의 특별한 삶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얘랑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걔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막 그 진지함은 얘를 누군가 도와줘가지고 1대1로 얘 일생을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막 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르나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꿈이 생겼어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이었죠, 꿈이 아까?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근데 얘 잘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학교 왕복 4시간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그냥 걸어도 보통 우리가 걸어도 꽤 먼 거리예요.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왕복 4시간인데 저보고 학교를 가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왕복 4시간 갔다 오라면 저는 좀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윌체어 이런 거 타고 가라고 해도 못 갈걸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왜냐면 그 가는 길에 뭐를 생각하겠어요. 학교 가는 그 단지 즐거움 때문에 그 2시간을 기어서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열정 아니면 안 되거든요. 땡볕이에요. 진짜 숨이 탁탁 막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1대1로 얘를 옆에서 좀 케어만 해주면 정말 너무 잘 자랄 좋겠어.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1대1로 이제 결연을 맺어주셔서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한 아이를 좀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 성장 과정도 볼 수 있고 또 그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1대1 결혼도 한번 도움을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아이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번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차미노 지역의 외곽 마을을 찾아가는 길. 저기 일반 승용차는 들어갈 차가 다니기도 힘든 흙길을 달리기를 1시간. 가시덤불이 무성한 허허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야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애 있어 나무에. 어머 나무에서 막 뭘 치는데 열매를 따나? 자세히 보니 한 소년이 커다란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들지도 않는 도끼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야? 뭐 해? 요리를 할 때 쓸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남매. 저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건지 어른에게도 위험해 보이는 일을 10살 남짓돼 보이는 아이가 능숙하게 해냅니다. 뭐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어른인 줄 알았어. 잘생겼다. 어? 반가워. 응. 가자 집에.
열어줄게 내가.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는 아이.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저렇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집 덩그러니 그냥 떨렁 집 한 채 있네요. 오두막이 2개 있어. 할머니 여기는 누나? 어머 그나마 아우 세상에 여기서 자는 방에 여자 자는 방에 닭이랑 병어리랑 같이 자나 봐. 아이고. 얘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가축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방은 누울 공간마저 비좁고 열악했습니다. 강아지도 못 먹어서 빼짝 말라고. 닭도 자기는 몇 빼짝 살이야? 영어 공부하고 있어. 어디 봐. 이거 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달코 다른 영어책. Can you read? 열심히 공부했는지 답변도 술술 잘했습니다. 오 잘하네. 안녕하세요. 가바리. 만보. 사피. 할아버지? 그랜파더? 아, yes. 할아버지라고. 응, 할아버지가 할머니고. 엄마 어디 있어요? Mahoma tu ya ajabu ajabu, basi mtu anakufa. Hospitali wakati huu tulikuwa bado hamuna, tulikuwa Dodoma tu basi. 4년 전 한꺼번에 부모를 잃었다는 키코이테. 아까 몇 살이라 그랬지 제가? 13살이요. 13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을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역시나 한꺼번에 닥친 아픔으로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을 잃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엔 힘든 상황. 아이고, 할아버지. 키코이테는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정말 많으신데. 13살 나이에 가장이 됐습니다. 저런 일이 참 힘드실 텐데. 지금.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아이의 하루는 바쁩니다. Yapumzike tu au saa ingine kwenda kusuka mimi kuviringisha, alafu na kumpa kwenda kuuza. 손자가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은 크지만 지금 하는 일이 워낙 힘이 들다 보니 아이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였죠? Nachuna moja moja hivi. 농사일이 없는 시기면 할아버지가 만드는 이 빗자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데요. 질긴 바오밤 나무 줄기를 일일이 뜯는 일도 힘들지만 엮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지라 쉬지 않고 만들어도 몇 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드시는 거구나. 그 하루에 이거를 몇 개나 만드시는 거야? Toka asubuhi mpaka 12 mafiaji haya mawili 1000. 2개밖에 못 만드는구나. 그래 봐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루에 1,000원 버는 거죠. 빗자루 2개를 팔아야 겨우 곡식 한 줌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니 할아버지는 체력만 된다면 한두 개라도 더 만들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하지만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손자에게 일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Kwa kweli maisha kwetu itakuwa kama ni magumu mambo. Wewe baba unajisikiaje? Mimi najisikia uchungu sana. Najisikia uchungu sana.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완성된 빗자루를 팔러 가는 일도 키코이테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는 무려 3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저희 팔리면 다행이에요. 배고픔을 그렇죠. 견디며 걷고 또 걷고 쉬었다 갈 그늘조차 없이 멀기만 합니다. 아니, 물도 없잖아요. 지금 걷는데.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며 도착한 마을. 빗자루를 살 사람을 찾아 곧장 나서나 싶었는데 잠시 후 몇 시간을 걸어오느라 지쳤는지 그늘에 앉아 쉬는 키코이테. 사실 아이에겐 빗자루를 파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창 부끄러운 남들의 나이죠. 시선이 부끄러울 나이.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건을 파는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인데 사실 나이가. 다행히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Yaani kwa hapa kwetu kwa mfano vumbi kama hili linatakiwa mfagio kama huu hapa. Ni nzuri ukiona tunanunua bidhaa ni nzuri tunanunua kwa ajili ya matumizi nyumbani. 오늘 번 돈 1,000실링으로 가족이 먹을 곡식을 사러 가는 키코이테. 양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가족을 생각하니 키코이테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느덧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할머니와 누나는 키코이테가 사온 곡식으로 먹을 것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저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풀 이제 나온비야 우유.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아마니레 구바데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나래와 구베 스와히리 마마. 오, 힘이 있어야 돼. 저기 잘 안 돼, 나는. 저걸로 저어가지고. 이야, 머리 진짜 좋다. 우와. 아까리 취해지야. 안 뜨거? 굿. 풀들을 모아다가 그라인더 해가지고 그냥 약간 밀가루 같은 거 좀 섞어서 찰기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보고 먹으라면 좀 못 먹을 것 같아. 음식이 만들어지는 사이 또 어딘가를 가기 위해 신발을 신는 키코이테. 잠시 쉴 틈도 없이 가족이 마실 물을 뜨러 가는데요. 오늘은 지영 씨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워낙 외진 곳에 살다 보니 물을 뜨는 곳까지는 1시간 반을 걸어야 하는데 통이었어요. 다행히 키코이테 가족은 마을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대형 펌프가 설치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에도 마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는데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서라고 합니다. 저 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꽉 채우네요. 되게 깨끗한데요? 가족이 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받아가고 싶지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어떻게 들고 가? 항상 들고 다요. 항상 무거울 텐데. 물통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보니 통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쇠로만 돼 있어요. 들고 있는 거. 그럼 정말 아플 텐데 여기. 보조 그게 없고 잠시 지영 씨가 모자를 고쳐 쓰는 사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거 한 4시간 갈 것 같아요. 속 깊은 키코이테가 나머지 물통도 챙겨 들고 갑니다. 이제 13살인데. 이렇게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 먼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했을 아이가 그저 대단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게 또 손잡이에 잡는 게 없어서 또 아프네. 다 자전거 타고 통도 큰 걸로 2개씩 하는데 저 뒤에 친구는 여긴 자전거를 하나 있네.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훨씬 더 탐난다. 좋겠어요. 조심하게 걸어야겠는데 부락가고.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내색 한번 하지 않는 키코이테. 10리터? 내가 들은 게 8리터? 근데 저 물은 이 물을 얘가 들고 다니는 거잖아. 한 개. 얘 들고 온 거. 손잡이가 쇠로 돼 있어가지고 손 이렇게 잡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아파. 이거 뭐 좀 이렇게 말아줘야 되겠다. 비닐 같은 거 뭐가 있으면. 그래서 아까 찾았는데 없어. 없어. 뭐가 있어야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도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럴 텐데 척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너무 어울리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키코이테.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보다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이대로 아이는 평생을 굶주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키코이테도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금은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혹여 배운 걸 잊어버릴까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키코이테. 언젠가는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Kazi ngumu kazi gani? Utanifagia na pengine kwenda shule. 키코이테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키코이테. 공부 재밌어? Nataka niwe daktari kwa sababu napenda kutibu watu. 결국은 엄마 아빠가 아파서 나중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는 거야. 응? Siku mwanga kama dokta kweli. 오케이, 도장 찍었어. 꿈이 있지만 꿈을 키워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13살 키코이테.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네, 13살 나이라면 정말 한창 미래를 꿈꿀 나이인데 네. 아이가 꿈을 포기하고 좀 이렇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키코이테의 꿈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를 팔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 중에. 본인이 빗자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거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는 계속 열심히 빗자루 만드시고 일을 하시지만 90이세요, 이제.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전 약간 좀 충격적이고, 우리 오늘 이 친구가 오늘 하루 몇 시간을 걸었죠? 아까 빗자루 팔러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물 길러 갈 때 뭐 1시간, 뭐 1시간 반 하면 거의 한 7, 8시간 오늘 매일 걸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걷는 프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걸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좋은 운동화에 장비를 다 갖추고 걸었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맨발 수준의 신발을 신고 하루 6시간, 7시간 매일 걷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사실 그 시간을 아껴도 이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물 길러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가는데 2시간? 와. 그리고 올 때는 물이 이제 무거우니까요. 제가 계속 중간에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걸렸죠. 근데 걔는 키코이테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힘이 세더라고요. 조금 창피했어요. 익숙해진 거겠죠, 이제. 네, 그렇죠. 예, 키코이테는 이제 여러 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물을 그냥 편의점에 가서 가볍게 사 먹고 집에서 진짜 수돗물 뭐 끓여 먹기도 하고 물을 물동이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아, 그것도 들었어요. 그 길러가는 물은 음식에만 사용한다고 하나? 그리고 씻지는 않는데요, 그 물로. 또 귀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매일 못 가고 일주일에 2번만 가서 떠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리는 물도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확 마당에다 안 버리더라고요. 아까 거기 닭이랑 강아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닭이랑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 같은 걸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물줄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줄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이 그걸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머리를 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저 집이 사실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서 있는 옷막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곳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집은 더욱더 난감한 게 여분의 옷이나 이불이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입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걸려있는 데가 공간도 없고
숨겨놓을 만한 공간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영이랑 우리랑 오면서 그냥 다 우리가 입었던 프렌즈 옷 이런 거 다 벗어주고 그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모습만 봐도 쟤야 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을 적에는 얼마나 13살이지만 생각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키코이테에게 한국에 돌아오셔서 자전거를 선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거기서 돌아오면서 키코이테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보르나르는 사실 뭘 이렇게 해줘도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도와주면은 학교에도 아침 학교 다닐 적에 6시에 나가면 9시에 도착한대요. 3시간을 걸어가고 학교가 끝나면 또 3시간을 걸어서 돌아온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떠가나 보니까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물통을 2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을 보니까 내가 막 저분은 자가용이 있는 재벌같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옛날에 없었을 적에 저거 하나만 키코이테 갖고 있으면은 학교도 빨리 갔다 올 수 있고 물도 좀 빨리 할 때 있고 빗자루도 빨리 갔다 왔으면 얘가 그거를 제가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코이테가 그 자전거를 받고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어머, 잘 타네? 네, 잘 타네요. 쟤 똑똑하더라고요, 애가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머, 금세 타네. 아유, 신기해라.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책인가요? 네. 학용품들 같구나. 학용품. 제가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이 가요, 저는. 이 아이가 너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고 앉아있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뭐 집을 지어줄 수 있거나 뭐 이런 저기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참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자전거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 정말 저 자전거 하나가 네. 키코이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의사가 정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전거 하나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길도 참 사실 타기는 뭐 편한 길은 아니지만 그 맨발로 그 뜨거운 데를 걸어서 학교를 6시간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저 삶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의 작은 선물이었는데 쟤한테는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키코이테가 이 자전거 받은 마음으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또 이제 후원이 연결된다면 또 후원을 받는 상황이 이제 좋아질 거잖아요. 후원을 받으면 그러면 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더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키코이테 같은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어떻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뭐 진짜 후원해 주신다면 진짜 제가 엄마인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아프리카에는 키코이테나 보르나르처럼 그 아이 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나라는 너무나 생활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의 아이를 놔놓고 집을 떠나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밤중에 그 뚫어진 사이로 뱀이 들어와서 뭐 사람을 물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 보장된 삶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근데 또 그분들도 되게 유쾌하셔요. 얘기하면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참 좋은 이웃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만 살 수 있으면 우리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네.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합치고 손을 모아서 마음을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정말.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우리 그 친구들, 그 가정에는 정말 기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갔다 오기 전과 후가 좀 이랬다, 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영 씨는 어떠셨어요? 갔다 와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식도 최대한 안 남기려고 하고 좀 쓸데없는 돈에 이제 좀 아끼고 좀 더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키코이트 같은 경우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과 앞으로 되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네네네. 근데 사실은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내가 무슨 힘이 되겠어. 근데 그 내가 뭘 해서 조그만 마음이라도 우리가 합치면은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다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채널A 월드 스페셜 프렌즈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